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 창업 성공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명의 성공한 주부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겠죠?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부 창업 성공 시대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주부 창업 성공을 위한 필수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무료 특강을 수강 중이다. 오늘 강의는 외식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 대해 설명회를 하는 날. 모두가 성공을 꿈꾸는 창업, 그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에 맞는 자금 계획, 자신의 적성과 경험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가족의 호응도를 점검한다. 사업 계획서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기준이 된다. 사업 계획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투자한 금액을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계획 집행 목표 경영이에요. 사업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이템 결정. 성공적인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둘째, 무리한 외부 자본의 도움이 필요 없이 본인의 초기 자본금에 맞는지, 셋째, 가족의 호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넷째, 창업 초기 투자한 자본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저희는 뭐냐면 정부에서 조성되는 정책 다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주부들의 올바른 창업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현재 많은 정부 단체가 활성화되었다. 먼저 창업을 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경제인협회 창업스쿨, 여성부 산하 위민넷,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맘프러너스쿨, 소상공인 하이서울 창업스쿨 등에서 거의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다. 자금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9월 10일부터 내일 추천 예정이에요. 내일부터 추천이고요. 자금을 지원하거나 할 때는 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는 여성 창업자를 뽑는다거나 할 때는 과거에 해당 분야에 대한 동업종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점을 많이 받으시죠. 사업 초기 2, 3년간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라. 일확천금은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이 말들은 위기를 성공의 전환점으로 바꾼 성공 포인트일 텐데요. 그렇다면 창업을 시작한 후 사업체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오직 2명만이 창업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려운 창업의 길, 그 성공 전략을 찾아본다. 주부 창업 성공 10계명. 제1계명, 반드시 위기는 온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 제2계명,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라. 제3계명, 사업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라. 제4계명, 창업자 스스로 브랜드가 되라. 제5계명,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라. 제6계명, 창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라. 제7계명, 주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라. 제8계명, 발상의 전환을 두려워 말라. 제9계명, 주부, 여성의 감각으로 승부하라. 제10계명, 부족한 경험을 전문가의 조언으로 채워라. 주부 창업 성공 10계명. 제1계명, 반드시 위기는 온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 제2계명,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라.
서울 명동. 핫도그와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핫도그앤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이 프랜차이즈는 불고기와 김치 핫도그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먼저 미국 뉴욕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최미경 대표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제가 너무 막 흐뭇하고 우리 걸 먹는 이게 자랑스러워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2005년 37개 매장에서 2009년 현재 약 200여 개의 가맹점을 오픈하여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로 알려졌지만 시련은 있었다. 2003년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1년 만에 11개의 매장 문을 닫아야 했던 최미경 대표. 포기를 하기에는 이건 아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뭐 진짜 이 브랜드가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 고통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주머니 다 했는데 1,000원도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We can do it. 우리만 할 수 있다. 아니 저는 처음에 I can do it.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요 머리에다가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는 체면을 거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We can do it. 우리만 할 수 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주문을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래서 그녀의 경영 방침도 아주 명확하다. 바로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이 되는 것. 본사에서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해줍니다. 전주민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저희가 세계를 향하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자체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제대로 저희가 하지 못하면서 세계에 가겠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육시키고. 주부 창업 성공 제3계명 사업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라. 제4계명 창업자 스스로 브랜드가 되라. 바느질을 취미로 시작하여 현재 약 200여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주부 송영애 씨. 그녀의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손뜨개에 대한 단상이다. 뜨개는 내 마음에 안 식혀가. 뜨개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거든요. 1998년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국내 최초로 손뜨개 사이트를 개설. 2003년 100개 가맹점을 만들었으며 세계 유수 브랜드 업체의 독점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얼마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었어요. 네.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결과였다. 그녀는 매년 손뜨개에 관한 책 한 권을 써내 현재는 총 18권을 발간하였다. 손뜨개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취미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 스스로가 바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한 것이다. 창업이 어렵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창업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이템의 회전 주기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이템을 하나를 점포를 오픈을 했을 때 고객들에서로부터 수익성이 안 나오는 시점까지 운영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 평균 23.7개월입니다. 2년이 안 되는 기간뿐이 아이템이 안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만큼 기간이 짧다는 게 창업이 어려운 이유예요.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 바로 수익성입니다. 보통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예비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익성의 금액은 보통 500에서 700선이에요. 즉 5%에서 7% 정도의 수익을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2009년 9월 지금 현재의 현실 수익성은 투자 대비 2.9%에서 3.3% 정도의 수익성이면 아주 훌륭한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은요, 철저하게 기대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수익성의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성의 성공 창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부 창업 성공 제5계명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라.
일이 붐비지 않는 일산의 한 상가, 수제파이로 유명해진 곳이다. 2005년 수제파이 단일 품목으로 창업하여 현재 약 4개의 공동 브랜드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 당시 점포로서는 목이 안 좋아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창업자 이진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를 강하게 만든 의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픈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손님이 정말 없을 때는 뭐 한 2조각 팔고 간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6개월 동안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접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사가지고 가시는 손님들이 맛있다 그러고 또 찾아오시는 거 보고 제가 언젠간 참고 기다리면 이 가게가 될 수는 있는 가게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살 길은 이 파이 맛을 똑같이 유지시키는 게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값 오르거나 그래서 재료를 좀 적게 쓰거나 아니면 좀 싼 재료를 쓰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네, 안 흔들렸어요. 그게 저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다. 매콤 써있네. 와 멋있다. 매콤. 이제는 지방 단골 손님까지 찾아오는 그녀의 파이집. 이진숙 대표는 생존하기 힘든 소매업종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장기적인 마케팅으로 이겨낸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 워낙 그 자영업 시장이 경쟁돼 있고 포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도 가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창업을 해서 문 열어놔서 장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 논리를 좀 명백하게 이해하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연마한 후에 정말 자신 있을 때 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들어왔을 때 거의 백전백패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충 뭐 어영부영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주부 창업 성공 제6계명, 창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라.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독특한 공부방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여 성공한 박시연 씨. 그녀는 교재 개발 기간만 3년이 걸렸으며 그 기간에 투자한 자본은 3억이 넘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재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죠. 저도 그냥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제 교육 쪽에 종사자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 개발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 소요가 되는 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그 돈도 큰 돈이었고 또 그런 큰 돈을 통해서 교재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재 개발을 빨리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공부방이 창설이 된 거고 그 공부방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36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부모님들 만족도 그리고 아이들의 효과를 확신을 하게 된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잘 된 표본을 보면서 아파트 옆 단지에서 가맹을 하고 싶다. 아니 나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이제 제의가 들어오면서 한 개씩 두 개씩 넓혀가며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이에요. 충분한 창업 준비 기간은 시련을 먼저 겪고 나중에 성공의 결과를 낳는다. 주부 창업 성공 제7계명, 주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라. 제8계명, 발상의 전환을 두려워 말라. 가발 하나로 주부에서 인생 역전. 12년간 전업주부 시절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몸소 경험한 체험으로 거부감을 느꼈던 가발이라는 아이템을 아름다운 패션 아이템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김영유 대표. 2001년 38살의 나이에 창업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창업한 그녀의 사업체는 현재 내노라 하는 백화점 안에 26개의 매장을 열었으며 연 매출 80억 원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김영유 대표의 성공 전략은 먼저 주 고객층을 멋진 헤어스타일을 꿈꾸는 주부와 여성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이며
자파류 아이템이었던 가발을 백화점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고급 브랜드 전략이다. 백화점 인테리어 차이감은 적재적소 조명이 들어가서 고급스럽고 분위기 그윽하고 고급스럽지 않아. 왜 그럴까? 조명들이 다 직설적으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성공 포인트는 첫째, 가발은 가짜 머리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부감을 깨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패션 아이템으로 발상의 전환에 성공한 것이며, 둘째, 고급 아이템에 걸맞게 제조에서 유통, 판매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했으며, 셋째, 가발 개발자가 직접 써보고 신제품을 검증하는 품질 우선 전략. 넷째는 자파류의 단순 제조 품목인 가발을 기술과 패션이 만나는 고급 상품으로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명품 브랜드 마케팅으로 제품의 고급화에 성공한 것이다. 주부 창업 성공 제9계명, 주부 여성의 감각으로 승부하라. 제10계명, 부족한 경험을 전문가의 조언으로 채워라. IT 산업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한 평범한 주부가 이제는 당당히 IT 비즈니스 CEO가 되었다. 그녀가 명함 인식 기술로 신제품을 출시, 재창업을 했던 2003년 당시 그녀의 회사는 부채만 6억, 작고한 남편의 회사를 이어받는 데 드는 상속세 35억, 무려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시작했지만 2008년에는 순매출만 25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주부로서 여성으로 섬세한 감성을 활용한 성공 사례다. 항상 보면 이쁜 거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제품은 사람의 관계를 나누는, 정을 나누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작은 스캐너도 세련되면서 예쁜, 그래서 딱 보면 예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의 어떤 형태를 뽑아내는 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IT 제품은 서비스가 추후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 쪽에서는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사장으로서 모든 권위를 버리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조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런 노력은 그녀를 성공을 위한 풍부한 지식인 CEO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회사 일에 몰두했다. 정말 미친 듯이 그땐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그때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명이 창업하여 2명만이 성공한다는 주부 창업.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제 움츠리지 말고 보다 나은 나의 미래를 향하여 주부 창업의 새로운 성공 시대를 기대해본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적습니다. 그만큼 성공은 꿈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한 노력에 비례한다고 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성실하고 정직하라.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라. 이런 말들이 끝으로 전해드리는 주부 창업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부 창업 성공 시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공한 주부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